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투자지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ROE라는 수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ROE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돈을 버는 능력을 말하는 지표인데요. 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라서 그 회사가 가진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ROE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PER과 PBR을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ROE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라서 그 회사가 가지는 순이익 대비,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표현하는 수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ER도 뭐 낮을수록 그 회사가 버는 거에 대비 주가가 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PER 설명에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요 주당 순이익을 이쪽으로 넘겨서 또 반대로 주가는 PER 곱하기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기 위해선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퍼가 높아지거나, 근데 이 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의 돈을 벌 것 같은 기대감을 표시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려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거나 퍼가 높아지거나 이럴 때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걸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퍼를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퍼는 뭐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그 회사가 인기가 높아질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서 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남기자 이렇게도 뭐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걸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막연한 감이 있죠. 그래서 펄을 어떻게 보면 PER을 뭐 주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주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하나의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거는 조금 막연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PBR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라서 그 회사가 가진 순자산, 재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PBR도 그래서 한 1 정도가 적당하고 1보다 낮은 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의 특성상 뭐 PBR이 워낙 돈을 못 버는 산업이 있거나 순이익이 막 들쭉날쭉해서 적자 봤다가 막 흑자 봤다가 이런 순이익의 등락폭이 커서 오히려 회사가 저평가돼서 PBR이 1 이하로 머무는 산업 분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PBR이 1 이하라고 다 저평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PBR이 1 이하면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R이나 PER이나 둘 다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ROE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순이익을 그 회사가 가진 재산으로 나눠서 재산을 가지고 얼마를 버느냐를 나타내주는 그 수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겠지만 똑같은 1억을 번다 하더라도 10억을 가지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5억을 가지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100억을 가지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가지고 버느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셋 다 1억을 벌었다고 해도 뭐 100억이나 10억을 가지고 1억 번 사람보다는 5억을 가지고 1억을 번 사람이 당연히 주식을 더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진 재산을 활용해서 얼마를 버느냐, 이걸 나타내준 수치가 ROE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ROE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다라고 할 수 있고, ROE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높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지만, 또한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ROE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ROE가 진짜 높아서 20이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20억을 버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120억이 되잖아요. 똑같이 ROE 20을 유지하려면 이제 24억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회사가 돈을 벌면 벌수록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물론 100억을 벌어서 100억을 가지고 20억을 벌었는데 다 배당 나눠줘서 돈을 다 쓰고 똑같이 또 100억이 되면 뭐 20억만 벌어도 ROE는 20으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안 늘어나면 번만큼 또 배당으로 다 쓰거나 하면
그 순이익이 안 늘어나도 ROE가 유지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돈을 벌면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이 늘어나죠.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20억을 벌었으면 120억이 되고 또 ROE 20을 유지하려면 24억을 벌어야 되고 이것처럼 회사가 커질수록 그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ROE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ROE를 유지하는 게 그 회사의 또한 능력이다, 경쟁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PER이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PER이 높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거 대비 기대감이 큰 거다. 그래서 고평가돼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PER이 높아지는 걸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ER이 조금 높아도 높을만 하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ROE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OE가 높고 또 ROE가 유지된다는 거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자본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자본만큼 돈을 더 벌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ROE를 유지해 나가고 꾸준히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유지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ROE를 높게 유지해 나갈 것 같다라는 기업은 자본을 늘려가면서 그만큼 돈을 더 벌 거란 얘기가 되니까 미래에 지금보다 돈을 더 벌 거란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수익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PER이 높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 5천만 원 버는 카페를 누구는 5억에 사지만 누구는 10억에 산다. 근데 5천만 원 버는 카페를 10억에 사는 사람은 지금은 5천만 원 벌지만 뭐 인테리어를 바꾸고 또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서 잘하면 1억이나 2억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5천만 원짜리 버는 카페지만 남들은 뭐 5억에 사지만 나는 10억이라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미래에 돈을 더 벌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도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ROE가 높고 ROE가 유지된다면 그 미래에는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벌는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퍼에도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은 퍼가 다소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ROE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ROE는 뭐 정답은 없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최소한 금리보다 높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금리가 워낙 싸져서 뭐 한 3% 뭐 4% 뭐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OE는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벌어야 회사가 계속 증식을 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ROE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요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높을수록 좋죠. ROE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 ROE랑 PER이랑 주가를 좀 한 서식에 좀 놓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서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ROE라는 게 1년 순이익을 자기 자본 회사의 재산으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주가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 되겠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게 ROE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 버냐를 나타내는 게 ROE다. 어떻게 보면 PER이랑 PBR을 합쳐놓은 게 ROE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보면 주당 순이익 나누기 1 곱하기 1 나누기 주당 순자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요 1에다가 주가를 넣어보면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 곱하기 주당 순자산 분의 주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 곱하기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아까 PER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PER의 역수를 만들면 여기 뒤집어지겠죠? 그럼 PER분의 1은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랑 같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PER분의 1을 넣으면 1 나누기 퍼 곱하기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이렇게 되죠. 물론 요거랑 같죠? PBR. 그래서 사실상 ROE는 PBR 나누기 PER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써놓으면 ROE는 주가 나누기 퍼 곱하기 주당 순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가령 ROE가 한 5년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5년 동안 ROE가 동일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물론 번 돈을 다 배당으로 써서 나눠주거나 하면 주당 순자산이 변동이 없겠지만 그 번 만큼 주당 순자산으로 쌓아놨다면 ROE가 한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유지를 했어요. 똑같아 ROE가 한 10%씩 계속 ROE를 유지해 왔는데 5년이 지났다. 그럼 주당 순자산은 5년 후에는 이렇게 높아져 있겠죠? 그러면 ROE는 동일하다고 하면 이제 요게 높아졌으니까 요 두 개가 변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라고 쳐요.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ROE가 5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 그럼 주당 순자산은 높아졌을 테고 근데 주가가 동일해요. 그러면 요게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OE가 유지되는 기업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라면 퍼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퍼가 동일하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갔겠죠? 주당 순자산이 올라간 만큼 주가도 올라갔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OE가 유지되는 기업에 있어서 주가가 그대로라는 거는 퍼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고 ROE가 유지되는 기업에서 퍼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ROE가 유지되는 기업에서 퍼가 낮은 기업은 그만큼 주가가 싸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ROE는 높은데 퍼가 낮다면 굉장히 주가가 싸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ROE는 높을수록 퍼는 낮을수록 주가가 굉장히 싸다. 지금 굉장히 싼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는 낮고 ROE는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는 쌀 확률이 높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OE가 높으면 그만큼 높은 퍼를 또 정당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기업이 퍼가 높다면 최소한 ROE는 높아야 된다. 뭐 ROE가 높고 퍼가 낮으면 더 좋지만 퍼가 좀 다소 높다면 ROE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회사를 분석할 시간이 없고 막 바쁘면 퍼가 좀 높은 기업이네 이 회사를 분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ROE를 봅니다. 그래서 ROE를 봐서 ROE가 최소한 퍼보다는 높아야 이제 분석을 하고요. 퍼가 좀 높은데 ROE가 너무 낮네? 그럼 일단은 그 분석을 포기하고 바쁠 때는 그냥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저는 이제 퍼와 ROE를 같이 좀 보는 편이고 최소한 ROE가 PER보다는 높아야 그래도 조금 그 회사가 주가가 좀 싸다고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 ROE라는 거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자기자본 이익률이거든요.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버느냐.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ROE인데 ROE는 그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그 ROE가 높을수록 또 ROE가 유지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또 ROE를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걸 또 유지해 나가는 기업이 중요하고 그럼 회사일수록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과거 ROE를 높게 유지해 왔는지 또 지금 현재 높은 수치인지 앞으로도 높게 가져갈 것인지를 보는 게 그 회사의 경쟁력을 보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ROE, PER, PBR, ROE 같은 투자 지표를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ROE를 통해서 그럼 하봉수는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7월달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제 그 ROE를 통해서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한 8월달 정도에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에 하봉수가 어떻게 목표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도 주말에 올라가는 하봉수의 매매일지는 계속 촬영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궁금증 댓글, 조언의 댓글, 또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